남아메리카는 세계 축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총 10회 월드컵 우승을 해냈을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이에 따라 당연하게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에는 스타 선수들이 즐비해 있죠. 그리고 남아메리카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유독 성격이나 플레이가 거친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비니시우스 주니어나 거친 플레이를 자주 하는 뉴캐슬의 조일렌통과 기마랑이스, 토트넘 초반 많은 팬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히샤를리송, 칠레의 비달과 가리메델 등 수많은 선수들이 거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프랑스 비아나 2024 발롱도르 사건 등은 경기장을 넘어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나라는 의심까지 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플레이트와 보카 주니어스의 더비 매치에선 실제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월드컵에서 자책골을 넣은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 선수는 고향으로 돌아와 총에 맞아 사망할 정도로 남미 축구는 거친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왜 남미의 축구는 거친 성격과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축구는 단지 스포츠가 아닌 삶의 일부, 더 나아가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거의 종교와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죠. 그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만은 아닌데요. 남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오랜 시간 빈곤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축구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스포츠였죠. 공이 없어도 비닐봉지를 뭉친 공으로도 할 수 있었고, 축구장이 없어도 어느 길거리에서나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교육의 기회도 적은 남미에서 축구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고, 이 희망을 붙잡아 스타가 된 선수들이 빈민가 출신이라는 점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죠. 아스날의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는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시며 4자녀를 홀로 키우셨고, 축구와 살 돈이 없어 거리에서 맨발로 축구를 했습니다. 손에 꼽히는 스트라이커인 에딘손 카바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공이 없어 돌멩이로 슛 연습을 했고, 제주스와 비슷하게 제대로 된 축구화를 살 돈도 없었죠. 이처럼 남아메리카 선수들에게 있어 축구는 단순한 공놀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이 걸린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지속됐고, 조금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다면 곧바로 도태됐죠. 남미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눈에 띄기 위한 거친 플레이와 도발,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이 마인드는 축구 선수가 된 후에도 이어져 현재 역시 여러 남미 선수들은 거친 플레이와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그리고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의 축구 또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남아메리카 선수들의 테크니컬한 모습과 창의성이 뛰어난 플레이들은 모두 길거리 축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콘크리트와 흙바닥에서 구르며 거칠게 달려드는 상대를 피하고 창의적이고 좋은 팀워크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계속되는 길거리 축구는 자연스럽게 남아메리카 선수들이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버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근성을 익혔죠. 현재 그들의 거친 플레이는 어린 시절부터 익힌 본능적인 방식인 겁니다. 이런 남아메리카만의 특성은 선수들을 거칠게 만들기엔 충분했죠. 남미 선수들이 거칠게 된 이유는 자국 리그의 영향 또한 존재합니다. 브라질 세리에 A나 아르헨티나 같이 남아메리카 리그에서는 거친 신체 접촉이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심판 문화가 있습니다. 브라질 리그의 경우 심판들이 명백한 몸싸움이나 푸싱을 흘려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경기 내내 강한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평균 옐로 카드 수는 유럽 리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또 아르헨티나 프리메라 디비시온에서는 이와 관련된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시가시가라고 불리는 심판 철학이죠. 이것은 계속 진행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경기 중단을 최소화하고 경기 흐름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바탕이 된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자란 선수들은 몸싸움이나 거친 압박에 익숙하죠. 심지어 이런 충돌이 싸움으로 이어져도 최소한의 제재만 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아르헨티나에서 시메오네, 로메로, 오타멘디 같은 거친 선수들이 유독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환경은 당연히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 선수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몸싸움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죠. 유럽에 비해 훨씬 관대한 남미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 유럽으로 넘어와 플레이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거칠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에 더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에서 강조되는 가르라라는 말은 선수들을 한층 더 투지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직역하면 발톱이지만 넓게 해석하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투지,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뜻하죠. 남미 선수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플레이가 많이 거칠어지더라도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축구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 역시도 열정적이죠. 남미 사람들에게 축구는 삶 그 자체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인데요. 빈곤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많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축구는 하나의 탈출구였습니다. 게다가 월드컵에서 남미 국가들의 선전과 많은 스타 선수들은 팬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걸 증명하듯 2022년 월드컵 우승 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5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리버플레이트와 보카 주니어스의 더비 매치는 안전 문제로 스페인에서 열린 적이 있을 만큼 엄청나게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워 단순한 응원이 아닌 감정 그 자체를 표현하는데요. 북소리와 함성, 눈물, 분노 등의 반응들은 선수들에게도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되죠. 경기장 안에서의 팬들의 응원은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팬들이 그렇듯 오직 결과만이 아닌 선수들에게서 투혼과 열정을 원하고, 그런 팬들의 기대는 선수들에게 있어 하나의 기준이기에 경기장 안에서의 거칠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남미 선수들은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경기가 아닌 팬들과 함께 싸운다는 책임감으로 경기를 띱니다. 어려서부터 열정적인 팬들 속에서 경기를 뛰며 열정적인 플레이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와 동시에 부진에 대한 압박 역시도 강해집니다. 남아메리카의 팬들은 부진한다며 훈련장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고 소리 지르며 실제 위협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연히 선수들은 매경기 가볍게 뛸 수 없으며 마치 전투처럼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게 유럽 축구를 많이 보는 팬들의 시선에서 남아메리카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는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남아메리카만의 문화 역시도 이러한 현상에 영향이 있는데요. 남아메리카는 전반적으로 통제된 감정 표현이 특징인 유럽과는 달리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표현으로 여겨지기에 감정을 거의 숨기지 않죠. 이 문화 때문에 유독 남미 선수들이 판정에 대해 격렬히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6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판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공개적으로 남미 축구 연맹은 썩었다고 발언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비니시우스의 기행들이나 브라질 선수들의 기분 나쁜 댄스 셀레브레이션도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보는 우리에게 남미 선수들은 왜 저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와 행동들은 대부분 문화의 차이에서부터 왔는데요. 형편이 좋지 않은 남미만의 길거리 축구 문화와 열정적인 팬 문화, 관대한 자국 리그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남미 선수들이 유독 거칠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남아메리카 선수들이 거칠다는 생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친 플레이 속에는 선수들의 책임감과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왜 남미 선수들이 유독 거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조였습니다.